14과 현대사회의 문제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요즘 굉장히 바빠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사실 요즘 취업 준비 때문에 영어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격증 시험도 준비해야 하고요. 취업 준비를 벌써 해요? 아직 3학년이라서 졸업하려면 한참 남았잖아요. 취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요즘은 나이를 막론하고 다들 취업 준비에 정신이 없어요. 2. 유진 씨는 나중에 자녀를 몇 명쯤 낳을 생각이에요? 글쎄요. 지금은 자녀를 낳을 생각이 없어요. 예전에는 결혼하면 아이를 꼭 낳으리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결혼해서 아이 키우는 친구들을 보면 많이 힘들어 보여서요. 예전에 비해 육아복지나 휴가제도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요? 네, 물론 전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봤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산율도 계속 줄어드는 것 아닐까요? 3. 요즘 한국에서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살려는 부모들이 많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네, 혼자서 외롭게 살 망정 자식에게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부모들이 늘고 있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에게 피해 안 주고 살려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2번 다음을 듣고 아래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요즘 한국에서는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가는 조기 유학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어릴 때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언어 습득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사회적인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사님, 조기 유학으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문제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비용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나는 굶을망정 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과도한 비용을 감수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 한 명을 유학 보내는 비용이 우리나라 회사원의 평균 연봉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큰 낭비입니다. 또 아이의 정서 문제 또한 요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유학을 갔다가 학업에 흥미를 잃어 나쁜 유혹에 빠지거나 유학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한국의 교육제도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방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요즘 한국에서는 학교에서의 수업은 물론이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실력, 특히 영어 실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 거겠죠? 네, 저도 어린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습득해야 한다는 것과 영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굳이 조기 유학을 보내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좋은 언어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사회적으로 생기는 여러 문제를 줄이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번 다음은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강연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요즘 다문화 가정이 늘면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수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학교 생활 중에 겪는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어 실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업 부진입니다. 한국어와 한국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국어와 사회, 역사와 같은 과목에서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부진의 원인은 말을 배우는 시기인 유아기에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어머니에게 교육받으며 성장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이후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정체성 혼란의 문제입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어머니의 문화적 정체성은 그 자녀에게도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는 어머니 나라의 국적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어머니 나라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 이 두 나라의 문화가 이중으로 혼재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면서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와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학교 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해 정서적 충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아이들은 사람들과 친해지기를 꺼려하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결국 남을 잘 믿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등의 정서적인 문제를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어 교육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어머니들이 보다 능숙한 한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은 있어봤자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현재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정부와 각 지방단체에서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편견을 버리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열린 마음의 자세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을 듣고 아래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최근 경찰이나 우체국 직원임을 사칭해서 전화로 돈을 요구하여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문제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점점 지능화, 다양화된다는 건데요.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이나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준 교수님, 안녕하세요. 먼저 보이스피싱 전화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낯선 사람이 전화를 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계좌번호와 같은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해 물어본다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경찰이나 우체국을 사칭하는데 어떠한 금융회사나 관련 기관, 경찰서도 전화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대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도 연락처를 물은 다음 전화를 끊고 전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더 들어봤자 당황해서 마음만 더 다급해질 뿐입니다. 네. 하지만 돈을 이미 사기범에게 보냈다면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서둘러 거래은행에 즉시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가까운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한 뒤 지급정지를 신청한 은행 영업점에 피해구제 신청서와 피해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갈수록 전화금융 사기가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는 전화를 끊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명심하면 피해를 당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